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더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고사 끝났기 때문에 기말고사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내돈내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 내가 리뷰한다 그런 유튜버들 많죠. 근데 그거랑 이제 또 관련해가지고 뒷광고 논란도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낸 문제를 제가 리뷰할 겁니다. 다른 학원에서 제가 낸 시험 문제를 리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네, 기하는 또 선택 과목이고 애들이 많이 하지도 않으니까 보니까 기하는 부교재 풀이도 안 해주더만.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아무도 제 시험 문제를 리뷰를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볼까요? 아주 평범한 시험지의 모습이죠? 과목 코드 34번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항수 선택형 12문항에 60점, 한 문항당 5점 그 정도 되는 거죠. 서답형이 4문제가 이제 40점 해가지고 이제 한 문제당 10점씩 해가지고 합쳐서 100점입니다. 이 중간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행평가랑 비율을 따져보면은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여러분들 부교재 검사한 게 20%, 탐구보고서 낸 게 20% 해가지고 100%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두 개가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3대 3대 2대 2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지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지야. 글씨체 이거 뭐야? 글씨 뭐지? 맑은 고딕인가? 함트론 바타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깔끔한 보기에 눈에 편한 그런 글씨체를 사용을 했고, 잘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인적사항 기입할 거, 또 사용할 거. 제가 서술형 같은 경우에 연필을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많은 친구들이 연필을 안 쓰고 그냥 펜으로 풀었더라고요. 다들 펜으로 풀어도 잘 풀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하 시험 같은 경우에 기말고사를 연필로 샤프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프로 풀었다가 굳이 다시 볼펜으로 옮겨 적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시험 내가 쉽게 냈다.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지 못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수학시험에서 절대로 100점을 맞지 못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객관식 1번, 2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냥 보기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냥 답이 써있어요. 그냥 써있어 문제. 보세요. 기울기가 1인 접선, 포물선 m분의 p, m1, p1, k1이네 1번. 그죠? 답이 그냥 여기 딱 써있어. 딱 보니만 알 수 있어. 뭐야? 연필 댈 필요도 없어요. 4.7점 그냥 공짜로 겟도. 자, 그 다음에 2번 장축 길이 여기 써있죠? 4번 그죠? 아이고 타원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4번이죠? 4.7점 또 겟도 띠링. 자, 3번 위의 점 루트 2, 1의 접선의 기울기 공식 알면 되죠? 루트 2x 마이너스 y는 1, y 쇽 넘겨주면 y는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접선 기울기 루트 2. 4.7점 또 겟도 또롱. 자,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펜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샤프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샤프심 아까울까봐 제가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눈으로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P값부터 구해야 되죠. 2,4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P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의 값은 해가지고 접선 공식 세워가지고 4Y는 지금 P가 지금 2,4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P가 2죠? 그래서 4Y는
이제 4 곱하기 x 플러스 2 해가지고 4, 4 나눠가지고 y절편 구하면 답이 4번입니다. 4.9점 겟도 또잉. 5번. 자, 뭐 5번 같은 경우에도 공식 쓰면은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m값이 2니까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 하면은 그게 10이 돼야 돼서 m제곱이 4죠 지금. 그래서 4a제곱이 12가 되면 되니까 a제곱은 3이고 a값은 양수 a값은 루트 3이 돼서 답이 루트 3이 됩니다. 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들이 뭐야 6번 문제 뭐야 갑자기 어려워져?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한 겁니다. 6번 문제 제가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 힘줘서 말했죠. 6번 문제가 교과서에 있던 문제의 변형이에요. 그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1,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고 뭐 y는 아니면 접점 공식 써도 되는데 뭐 그때 교과서에서 풀이를 했을 때는 접선 공식을 기울기 알 때 접선 공식을 이용했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한 다음에 걔에다가 이제 1,p를 대입을 한 다음에 걔를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가지고 이제 p의 조건을 이제 구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6번 치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풀려고 한다면은. 하지만 제가 그 문제를 교과서에서 풀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타원 밖에 한 점에서 타원의 그은 두 접선이 이제 서로 수직하다. 그러면 이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냐? 바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4 더하기 3, 즉 루트 17인 그런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0,0에서 1,p까지의 거리, 즉 루트 1 더하기 p제곱의 값이 루트 17이구나. 양수 p의 값이 4구나. 이거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문제 풀었던 거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정말 쉽게 풀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6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쉽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교과서, 부교재 뭐 그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이 6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정석적으로 풀려면 6번 치고는 1페이지 마지막 문제 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교과서에서 강조했던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6번 문제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 푸는 것도 좋고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도 좋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 풀어보는 것도 당연히 더 좋지만 그래도 학교 시험은 무조건 교과서랑 부교재가 기본이다. 여러분들 제가 부교재 문제 막 엄청 많이 실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끽해봤자 한 단원에 2-3문제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페이지를 보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쭈르륵 보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원 배치가 적절히 고루고루 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쌍곡선, 타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정의만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도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접선 문제들인데 이제 접선의 기울기 공식을 이용한 문제, 아니면은 접점 공식을 이용한 문제, 아니면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접선 문제는 아니죠. 그냥 정의 문제인데 딱 보니까 부교재에서 했던 문제의 변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F'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냐면은 요 타원의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타원의 장축의 길이. 그래서 F'부터 Q까지의 거리, 요 선분의 길이가 이제 2루트 6이다. 그래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원의 넓이는 4 곱하기 6 해가지고 24파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일단 1,1 여기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접선 공식 구하죠. 2x-y는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타원의
한 초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용해가지고 아니죠 실수할 뻔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가지고 초점 구한 다음에 꼭지점 뭐 a, 0일 수도 있고 0, b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요 이제 접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어떤 꼭지점을 지나게 되는지 여러분들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a제곱 구하는 거고요.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9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9번 문제가 9번 치고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번 문제도 우리가 부구제에서 풀었던 문제 변형이에요. 조금 뭐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이 문제 내가 어디서 풀어봤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도 자신감이 확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각 f, 각 f, p, f'이 뭐 60도다 했을 때 이제 30도, 30도 해가지고 요직선은 루트 3분의 1 기울기가 요직선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접선 공식 이용해가지고 접선 방정식 먼저 구한 다음에 걔가 이제 마이너스 1,0 지난다 해가지고 이제 y절편도 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p값도 구하고 구한 p값을 바탕으로 타원의 장축 길이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네, 9번의 답은 3번이고요. 10번 같은 경우에 10번이 사실은 9번보다는 훨씬 쉽죠. 타원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일단은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접선 2개 나오죠. 그 2개의 접선 중에서 요 녀석이랑 더 가까운 접선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1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두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첫 번째 장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어디서 본 문제들 뭐 부구제에서 본 문제 뭐 교과서에서 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익숙한 문제들만 내가 시험을 냈다 뭐 그런 겁니다. 네, 빠르게 지나가서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예요? 자, 봅시다. p가 마이너스 2, 루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뭐냐? 마이너스 2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포물선의 방정식을 봤더니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2야. 점 p가 포물선의 준선 위에 있구나. 이거 뭐야? 우리 숙제로 했던 거죠? 점 P가 포물선의 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점 P에서 그은 접선 어때요? 수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PB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선분 AB가 뭐다? 원의 지름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것만 파악했으면 이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점 P를 지나면서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예요. 기울기 공식 쓰는 것보단 이번에는 접선 공식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왜? 점 A랑 B의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접선 공식 이용해서 접선은 구한 다음에 점 A랑 B 좌표 구한 다음에 A와 B 사이 거리 구하면은 그게 바로 원의 지름이죠. 지름의 길이 곱하기 파이 하면은 둘레의 길이 나옵니다. 답이 몇 번이야? 11번에 1번이네요. 9파이. 대망의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교재에서 봤던 문제의 변형인데요. 사실 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조건 가나다까지는 부교재에 나와있는 설정이랑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두 점 AB 지나면서 초점이 선분 AB 위에 있다.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점 F, 초점을 점 F를 할 때 점 F가 선분 AB의 몇 대면 내분점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x 이퀄 k도 구할 수 있고. 근데 부교재 문제에서는요, 그냥 그것만 알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선분 AB 길이 구하는 게 아마 문제였을 거야. 근데 객관식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포물선 C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초점을 F로 두고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선분 AB가 F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되는지 그거 이용해가지고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초점 좌표 구하고요. 초점 좌표 구했으면 당연히 준선 방식도 구할 수 있겠죠.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포물선 C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포물선 C의 방정식 먼저 구했다. 그러면은 기울기 2인 접선 구하기 위해서 자, 이 포물선 C가 기본형에서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0,0의 꼭지점으로 가도록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접선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이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줘요.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Y절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좀 복잡한 문제예요.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잘 봤나, 뭐 제가 이제 객관식이랑 주관식 다 채점하고 나서, 물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뭐 선생님 제가 채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변동이 없다 치면은 여러분들이 100점 맞은 친구가 몇 명이냐, 6명인가 그랬어요. 80점 이상 맞은 친구는 몇 명이냐? 전체 63%입니다. 전체 63%면은 우리가 184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이 넘는 학생들이 80점이 넘었어. 대박이죠. 나중에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학교 기아 시험 딱 보고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뭔 개판이구만 뭐 이럴 수도 있어. 이거 다 여러분들이 원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80점 이상 60% 넘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80점을 넘었는데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12번을 맞춘 친구들은 많이 없었어요. 객관식 11번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정답률이 50%를 넘었어요. 반은 맞았다는 거지. 근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몇 %냐? 24%였습니다. 찍은 것보다는 조금 더 맞은 수준이죠. 찍었어도 정답률이 20% 나왔어야 되는데 24% 나왔으니까 찍은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번을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12번 좀 어렵습니다. 계산도 좀 복잡하고. 네. 어찌됐건 1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제 자존심상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틀려야 되니까 제 자존심상 좀 어려운 문제를 냈다. 뭐 그런 겁니다. 네. 서술형 넘어가죠. 서답형. 여기 써있어요. 연필을 사용해도 된다. 다음 시험에서는 그냥 샤프로 푸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시간 없다 치면은 뭐 한 번 틀리면은 그거 막 지우기도 복잡하고 답안지 또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잖아요. 그냥 연필로 푸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서술형 1번. 서술형 1번 어땠나요? 뭐 쉬웠나요? 제가 뭐 워낙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맞았습니다. 네. 뭐 여기 모음 답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가지고 접한다 해가지고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왜 확대가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접점 공식 이용해서 푼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접점 공식 이용해서 풀었어도 맞았으면은 뭐 제가 뭐 그냥 당연히 다 10점을 줬는데 뭐 간혹가다 좀 실수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제가 가능하면 포물선 문제 풀 때 포물선 위에 한 점 좌표 구할 때 루트 나오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x, 루트 4px 막 이런 식으로 한 친구가 있었어.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왜? 접점이 포물선 위에 있으면서 1사분면 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4사분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p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놓고 풀면 안 되죠. 그건 감점을 했습니다. 서술형 2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서술형 2번 너무 쉬웠죠? 그냥 이거 접선의 방식만 구하고 x절편 y절편 딱딱 구했으면 이거 구하는 거 쉬웠을 거예요. 근데 뭐 간혹가다 이거 좌표 구할 때 좀 실수한 친구들이 있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접선의 방식을 직접 요도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너무 워낙에 풀이가 간단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푼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 친구들 중에서 조금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감점을 했습니다. 뭐 감점을 했어도 거의 뭐 1점 정도 감점을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쌍곡선 같은 경우에 점 2,1을 지나는 직선과 쌍곡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케이스가 여러 가지죠. 접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점근선이나 평행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한 번만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경우 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술형 3번이 쉬운 문제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 사람들만 이 서술형 3번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거야.
서술형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정말 잘 풀어줬어요. 근데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했어. 뭔가 빼먹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접선을 구할 때 기울기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는 게 풀이는 간단해요. 하지만 Y축이랑 평행한 접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빼먹을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번 답안에서 접점 좌표를 이용한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접선의 방정식을 잘 풀어준 친구들 좋은 점수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 L의 방식 이렇게 두 개 구해줬으면 또 2점. 뭐 둘 중에 하나 틀렸으면 1점 받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x = 2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렸으면 1점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점수 배점이 7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까지 다 잘 풀었으면 이제 7점 받는 거고, 요거 계산 실수도 틀렸다 그럼 1점 또 간점을 했어요. 여기까지 풀이가 다 맞았으면 6점 받는 거고, 나머지 틀렸으면은 점수가 1점씩 간점이 있습니다. 네.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물론 정말 이걸 10점을 다 받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해설지를 보고 나서 뭐야, 이거를 내가 왜 까먹었지? 분명 수업 시간에 설명 들었던 건데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수업을 꼼꼼히 잘 들으라는 거죠. 제가 쉽다 하지만 수업을 꼼꼼히 잘 듣지 않으면 좋은 점수 얻기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학원 공부만 열심히 했다, 뭐 문제집만 열심히 풀었다, 뭐 과외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기하 시험 문제 100점 맞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서술형 4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숙제로 냈었고 교과서에도 증명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잘 풀어줬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잘 증명해줬고. 어떻게 해요? 이거 PQ랑 FR, 이거 뭐 한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해가지고 그거 할 때 여기 절대값 들어가는 거 안 했으면 1점 감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절대값 강조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x1 더하기 p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x1 더하기 p라고 그냥 쓴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감점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가 평행사변인 거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정의 이용해서 이웃한 두 변 길이 같다 해가지고 마름모인 거 증명한 친구들 10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도록 시험을 내기 때문에 이 학기에는 뭐 딴 거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딴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죠. 여러분들 수능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는 일단 교과서랑 부교재가 먼저여야 된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요 기말고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학기 때 만나도록 하죠. 안녕.